내가 전무 출신 하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서운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못한다고. 그때 내 물건이 다 타고 이제 내가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내 몸만 있잖아요. 아, 과거를 싹 청산하고 새로 출발하라고 이러시는구나. 이것이 아마 사은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때 뜻을 굳혔죠. 좀 늦은 나이에 27살에 1학년 들어갔어요. 단원과생들보다 단합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줄다리기 하면 무조건 이기고.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원대를 다 누비고 완전히 우승은 저희들 거였거든요. 그래서 막 다른 학생들이 저 다오다 몸빼 시래기국만 먹는 애들이 저렇게 기운이 세다고. 그리고 막 우리는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신나게. 훈타오님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교육기관에서 또 근무를 하셨어요. 좀 어려움이 많았죠. 왜냐면 한 반밖에 없으니까 하루 내 공부해도 50분 강의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또 훈타오님은 엄불교학과 서원관 이제 여자 사감님으로 오셨잖아요. 아, 빨리 작업 안 하고 뭐 하는가 그랬더니 파찌 엄마 같아 그러는 거예요. 영산에서는 나를 엄지 엄마라고 그랬는데. 그 파찌 엄마라고 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음성이 풍부하고 마음이 넓은 그런 교역자 이렇게 되기를 염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김경호님처럼 제자리에서 잘 하고 있는 거,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걸 보면 참 기쁘고 참 행복하다.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있어 주는 것만 봐도 제자리에 잘 서 있는 것만 봐도 기뻐요. 훈타오님께서는 그 교육기관에서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 또 힘쓰시다가 교화 현장으로 또 이동을 하시게 됐어요. 동산 선원과 그리고 영산 선원을 거쳐서 이제 동안양교당으로 발령을 받게 되셨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교화에 임하셨나요? 용호동 교당에서도 1년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늘 교화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무는 교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교화 현장으로 가고 싶었는데 동안양 그냥 초창이죠. 2대 교무니까. 뭐 1대 교무가 1년 사시다 가셨으니까. 그래서 2대 교무로 갔는데 그래도 하여튼 어려운 교당이지만 희망찼죠. 또 교화하러 간다고. 당시에 동안양교당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 안양교당에서 동안양교당으로 부부 7쌍이죠. 14명이 분가를 해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는 뭐 3천만 원을 걷어가지고 전세금을 1,600만 원 내고 이제 한 400만 원이나 1,500만 원 정도 가지고 비품을 사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니까 한 달도 못 살아가지고 이제 그 집이 빌딩이었는데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좀 급박한 상황이었죠. 교도도 잘 모르는데 파악도 못 하는데 지역도 잘 모르는데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좀 힘들었다고 그럴까요? 당황스러웠죠. 이제 거기서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집이 원불교는 안 줘요.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안양에 빌딩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빌딩이 많지 않고 우리가 들어갈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물색을 하다가 그 교도님 조카분 그런 이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6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집이. 전세금이요? 전세금이. 그래서 이제 대출도 받고 또 교도님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좀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대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이제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교도님들과의 에피소드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대출도 받아야 되고 또 그 교도님들이 합력해서 물론 했죠. 그렇지만 어떤 젊은 부부는 결혼 반지를 내놓으면서 합력해 주기도 하고요.
결혼 반지요? 예, 결혼 반지. 그래서 너무 좀 감동스럽고 정말 그러셨겠어요. 지금도 그분들을 보면 아우 저분들이 그때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많은 교도님들이 합심을 잘해서 예, 합력을 잘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였는데도 그런 마음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분가에서 나왔을 때부터 아주 네. 결속력이 강한 그 아. 교도님들이었고 또 저보러 뭐 스탠다드 아주 교과서라고 그랬어요. 교도님들께서요? 교과서처럼 한다고 그러기로 예. 했는데 예. 그 교도 회장님이 특별히 네. 그 네. 열의가 아주 강하셔서 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 마음을 잡수시면 네. 어떻게라도 해내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협력을 잘했습니다. 그 동안양 교당에 그때 당시 이제 훈타오님 계실 당시에 교화 상황은 또 어떠셨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한 네. 2, 30명 된 것 같아요. 아. 그랬더니 이제 그가 경기도가 서울 그 인근이어서 안양이 서울 인근이어서 법회를 보고 나면 한 명이 오고 법회를 보고 나면 한 명이 오고 그래가지고 차차 숫자가 늘어나서 제가 한 4년 동안 살 때 한 예. 1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늘어났고 네. 또 이제 회장님이 네. 교당을 네. 선전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원불교에서는 처음으로 네온 사인을 크게 했어요. 교당 이제 전셋집인데 네. 그래가지고 교도들이 그걸 보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 네온 사인이 아주 밤에 원불교 그렇게 처음으로 교회처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동안양 교당에서 굉장히 재밌게 교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생각나는 또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또 이사 갈 때 네. 보면은 이제 그때는 뭐 피아노라든지 연상 그런 거 큰 트럭에다 하나 싣고 가고 예. 작은 것은 보따리를 싸가지고요 길 건너였거든요. 큰 6차선 도로인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저 보따리를 전부 싸가지고 화분 꼬마들은 아이들은 화분을 들고 쭉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 찍어놨으면 아주 재밌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고 예. 또 제가 교화하면서 조금 힘들었다고 할까 그때 한번 그런 고비가 거기서 있었는데 그 교도님 한 분이 이제 고문으로 있었어요. 할머니 교도님이. 예. 근데 병원에만 1년 내 병원에 계시고 교당에는 한두 번이나 나오실까? 그래서 이제 그 한 2년인가 살고 나서 예, 이제 회장들 교체를 할 때에 그분을 고문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그냥 다른 분들 막 이렇게 임원들을 했더니 그분이 화가 나셔가지고 교당에 안 나올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삐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쩔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죠. 생각하다 내가 교화 경험도 많지 않는데 어찌해야 되나 생각하다 눈이 펄펄 오는 날인데 네. 누가 만두를 굉장히 이쁘게 빚어가지고 이렇게 한 쟁반을 가져왔어요. 예. 아 이걸 갖고 가자. 눈 오는 날 가야지. 내가 눈 오는 날 그걸 가지고 네. 또 누가 이렇게 크림을 그분이 부잣집 마나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줬다고 크림을 하나 줬어요. 네. 외제를. 그래서 네. 그걸 2개를 들고 예. 이제 갔죠. 네. 그랬더니 그분이 놀랬어요. 막 눈이 막 펑펑 오는데 이렇게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이걸 혼자 먹을 수가 없어서요. 교도님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때 이제 마음이 녹았죠.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교당이 잘 나오셨어요. 그러셨구나. 그 훈타오님께서 이제 교육기관에서는 나름의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한 또 교육법이 있듯이 이 교화 현장에서 교화하실 때 이제 훈타오님만이 가지는 그 교화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마음으로 교화에 임하셨는지요? 교문은 이렇게 위에서 지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낮은 곳에서 협력하고 보조한다. 공부는 자기들이 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실천하면 저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고 내가 실천을 못하면 아무리 교화 입으로는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늘 내가 먼저 실천하자. 그리고 내가 늘 낮은 곳에 있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교화 현장에 계시다 보면 정말 그 제가 교도님들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업을 여러 군데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진짜 네. 교도님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당에도 해야지, 또 해외 어려운 데는 또 도와줘야지, 각 사업회 있지, 각양각색으로 정말 많은 이렇게 이제 사업들을 또 동참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우리 교당이 어렵고 그러면 또 우리 교당을 먼저 좀 챙기게 되잖아요. 그럼 교도님들께도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제 훈타오님께서는 이런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교도님들이 바깥으로 사업하고 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또 그 지도를 하시고 그러셨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 네. 나만 행복하다고 낙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나 이웃이 모두 다 행복해야 낙원이 되지. 그래서 그전 그 어른님들 말씀도 네. 남이 다른데 협력해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교당을 도울 때 같이 기쁘게 해라. 뭐 수의공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기쁘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 교당도 잘한다. 그런 말씀하셔서 아 나는 언제나 그렇게 해야지. 다른데 하면 기쁘게 하자. 기쁘게 박수 치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교당도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동안양 교당에서 그 서원관으로 이제 발령을 네. 받으셨다가 이제 네. 다시 또 이제 교화 현장으로 나오실 때 이제 신림교당으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그때 이제 교화 현장에 나오실 때 좀 심정이 어떠셨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나이도 좀 들었고 네. 제가 기관하고 기관 근무하고 예. 이렇게 교당 교화하고 반절씩 산 것 같아요. 근데 네. 나는 항상 교화를 하고 싶었는데 네. 또 기관에 들어와서 살고 또 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내가 가서 열심히 뭔가를 해봐야지 그랬어요. 근데 내 역량보다는 너무 큰 교당으로 간 것은 사실이에요. 신립교당에. 그리고 이제 그 전임 교무님이 명타원 정연석 예. 교무님인데 네. 그 어른이 내가 부교무 시절에 네, 모시고 모셨던 살았죠. 교무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너무 열심히 하시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신림교당에 집도 다 지어놓으시고 완벽하게 해놓으셔서 나는 가서 이제 설교 준비 잘하고 또 이제 교화단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러려고 노력했고 그 이제 오래된 교도 어렵게 사는 교도 그런 분들하고 할머니 교도들하고 좀 친구가 잘 되자 네.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비교적 이제 신립교당 하면 큰 교당이고 네. 1급지 교당이었던가요? 그때 1급지인지 특급지였는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도 이제 교도님들도 비교적 많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네. 되어 있는 그런 교당이셨을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작은 교당에서 또 보지 못한 이제 여러 갈등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경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교화 선상에서. 그럴 때 좀 이렇게 표준이 되는 그런 교도님들이 계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그런 어른이 계셨나요? 양타원 예. 조인화 주무님이라고 그 어른이 예. 참 이렇게 협력을 잘 해주시고 교무가 말하자면 어려워하면 무슨 일로 그러신가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인회 하기 전에 네. 교화협의회처럼 지금 그 전에 요인회를 하죠. 예. 하기 전에 교무님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실 건데요. 물어보시고 그러면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걱정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데까지 돌려볼게요. 만약 잘 안 돌려지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이제 무르익잖아요. 뭐 네. 이렇게 다 이제 여론이 그러면은 이제 당신이 딱 얼마큼 얘기하게 두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만약에 해주시면 그 어른이 이제 그 교도님들이 다 이렇게 말하자면 잘 섬기고 좋은 어른, 표준된 어른이거든요. 그분 얘기를 따라서 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 교도님이 앞으로 방향을 틀어주면 나는 이제 그대로 하면 됐죠.
그래서 참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제가 또 살 때 너무 잘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림교당에서 교화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일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전 교무님이 옆에 네. 학사 이제 신림학사집을 예. 지었습니다. 예. 예. 근데 학사 건물을 하나 이렇게 사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지을 형편은 그때 안 되었고 수리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받았죠. 여학생, 남학생. 근데 참 그 학생들이 그 집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예, 잘 컸고요. 내가 내놓은 건 아니지만 그때 신림학사에서 서울대학교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이 지금 교무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교무를 하고 네. 또 여자 학생 하나는 네. 정토가 됐어요. 아, 그래서 참 그 뒤에도 보면 너무 고맙고 기쁘고 그랬고요. 또 이제 바자회 같은 것을 하면 예.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깻잎 같은 예. 것을 이제 하기도 깻잎 농사 지어서 바자회에 나가기도 하고 아, 김치가 신림동 김치는요 네. 굉장히 맛있어가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것이 다 유명하죠. 팔려야 네. 다른 데가 팔렸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때는 그 어른들이 잘해주셨고 봄바자회 때는 뭐 쑥을 막 저 양주 어디로 뜯으러 가서 엄청 뜯어와가지고 쑥개떡을 해서 또 팔기도 하고 그리고 교도님들이 협력을 또 잘하시고요. 예. 전라도 분들이 한 70%, 아, 80% 예. 정도 될 거예요. 예. 근데 맞아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내놔서 뭐 하는 건 아니고 협력을 잘해갖고 아, 십시일반으로 협력을. 결소 거기도 단합도 잘하시고 그렇게 협력을 잘하시는 교도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억에 남는 또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어떤 일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일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전 교무님은 일을 참 열심히 잘 하셨거든요. 네. 그랬더니 우리 교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매주도 해서 이제 팔고 청국장 그것도 만들어서 팔았는데 신림동 청국장 가루가 유명했어요. 우리 살 때.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교도님들 스스로 하시는데 우리 할머니 교도님들은 네. 교당에 오시면 일요일하고 수요일은요 쫙 출근하셔가지고 퇴근이 4시에 오후 4시에 언제나 뭐 그때까지 노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고 또 교도님들 모시고 그 운수회라고 네. 할머니 교도님들 모시고 1박 2일 이제 야유회죠. 예. 1박 2일로 가면 이 의견이 분분하시다가도 오늘은 교무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하지요. 그래요. 제일 또 어른님이 오태영 주무님이라고 그 어른이 네. 계신데 네. 그 어른님부터 말을 딱 들으시는 거예요. 또 그런 걸 잘해요. 신림동 교도님들이. 어른님들의 역할을. 어른님들이 제일 위에 어른님들이 예. 교무 말을 잘 듣자 이렇게 딱 하면은 그 뒤에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다 역할이.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이러자 저러자 의견이 분분하다가도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떠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딱 그 어른님이 위해서 네. 오늘 교무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하자고 딱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무님들이 교무를 잘해야지 잘 못 오다가는 빚만 지고 아, 예, 그런 생활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신림교당에서 온양교당으로 이동하셨죠? 네, 신림교당에서 예. 7년을 살았죠. 아, 그렇게 네, 하시고 네. 비교적 이제 조금 약세인 교당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어떤 또 사연이 있으셨는지 싶은데요. 그 후배들에게 네. 경험도 많이, 왜냐면 어린이집도 거기는 있고 네. 다 갖춰진 교당이잖아요. 학사도 있고. 그래서 예. 좀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교당은 후배들이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그 규모가 작은 교당에 가서 초심도 돌아보고 또 그러면서 교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무 회의 때 60이 넘으면 후진들에게 활기차게 교화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가서 규모가 작은 교당에서. 근데 나이 먹으면
작은 교당에서도 이렇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 춘천 교구의 발령을 받으셔서 교구장직과 아울러서 이제 교당 교화를 함께 아울러서 하셨는데 그때 교화 상황은 또 어떠셨나요? 춘천 교당은 네. 그 작은 지구만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4, 50명 정도 법회 네. 출석이 예. 그 정도 되었고 또 집도 열악한 형편이고요. 그랬는데 같은 교무님들이 협력을 잘 해가지고 예. 네, 잘 지냈어요. 또 어려운 교당도 있었죠. 그리고 순방할 때 보면 굉장히 그냥 그 강원도는 고개라는 건 없고 다 영이에요. 영, 원영, 문영 이렇게 영. 한계령. 영이라는 것은 예, 아주 높은 고개거든요. 예, 예. 그런 데를 이제 순방을 다니고 그랬는데 교무님들이 협력을 잘하고 다 그냥 가족처럼 모두 다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네. 잘 지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교정지도차 네. 교당에 있는 조그마한 차인데 그걸 타고 가는데 음. 가다가 섰어요. 교정지도 가다가 길에 아, 승합차가요? 아니 승용차에 조그마한 승용차. 아,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그 정비소에다 맡기고 택시를 타고 이제 교정지도로 갔다 오면서 이제 찾아갖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개가 많으니까 네. 다니기가 힘들어서 위험하고 네. 또 눈이 오면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어디서 희사도 받고 또 이제 교도님들이 협력하고 해가지고 다시 차를 사기도 하고요. 아. 예,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가 하면 또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교당도 있어요. 예. 한 번은 순방을 갔는데 비가 와서 집이 새가지고 비닐을 막 쳐놓고 대야를 쭉 놔두더라고요. 곰팡이가 나고 그랬는데 그곳에서 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유, 내 동생 같으면 지금도 좀 그래요 마음이 그러겠냐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구장 회의에 가서 막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어려운 교구에 가서 저렇게 운다고. 아이고.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네. 교구는 그래서 네.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교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네. 열악한 현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현장을 지키면서 교화하시는 많은 교무님들이 아마 교구자님께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사실은 경제적으로 좀 탄탄하고 교도수도 많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교세랄까 이제 그런 게 갖추어진 교구나 교당에 비해서 또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교화하고 또 함께하는 이 동지들을 봤을 때 또 많은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 거기는 교구 회의를 하면 예. 자기 교당에서 말하자면 상추를 많이 씌웠으면 상추를 예. 뜯어가지고 오고 예. 그렇게 자기들 교당에서 했던 뭐 호박이니 뭐 가지니 이렇게 가져와서 같이 해먹기도 하고요. 예. 뭐 스승날 돌아오면 나는 내 스승, 너는 내 스승이 아, 서로 된다. 서로가. 예, 그래가지고 교도님들이 이렇게 꼭 이렇게 뭐 챙겨주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끼리 네. 이렇게 잘 형제처럼 자매처럼 잘 지내자 그러면서 서로 그냥 협력해서 밥도 사주고 서로 재밌게 구경도 가고 강원도는 그런 게 좀 재밌어요. 아. 멀지만은 네. 재밌게 지나고 그런 게 참 좋았었어요. 오히려 이제 경치가 좋으니까 네. 교정지도를 가더라도 가는 시간 동안에 관광이에요, 예, 완전히. 예, 그런 점이 또 좋은 네. 점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기억에 남는 또 재미난 일도 있으시다면서요? 4월 28일 날 예, 대각계 교절이었는데 예, 이제 법회가 시기 끝나고 나서 예,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 뭐 춤 잘 추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장기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무님들 4명이 살면서 예, 우리도 하나를 해야지 않겠냐. 예, 그랬더니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올 때 나 혼자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 노래가 세상에 올 때 그 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때 한참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사를 하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래에 맞춰서 나는 부채를 들고 네. 또 이제 사무국장님은 꽃가를 쓰고 또 우리 남자 교무는 이렇게 네. 냄비 뚜껑을 들고 또 여자 교무님은 이렇게 찰차리를 들고 네. 그래서 네 명이 서서 앞에서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율동도 나는 하면서요? 겉복 입고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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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도 나와가지고 그냥 같이 막 이렇게 막 흥겹게. 하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니까 교도님들이 지금까지 나는 60년 교당 된 교당에서 30년을 교당에 다녔는데 이렇게 교무님들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웃고 재밌게 그렇게 지낸 일도 있고요. 네. 이제 뭐야, 공양을 하고 나면 네. 이제 뒤에 설거지 같은 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본공 회장님, 공타원님이라고 길도영 씨라고 그분이 있는데 예. 그분은 이제 항상 끝까지 행주까지 다 빨아서 삶아서 널어놓고 수저도 폭폭 삶아서 마냥 소독해놓고 우리가 예. 손을 대지 않아도 되게 아. 딱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수리 할 때도 보면 우리 사무국장하고 나와가지고 끝까지 보름 동안을 뭐 하여튼 자기 집 일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교도들도 있어서 오랫동안 여운에 남는 그런 교도였습니다. 네. 춘천교당 이후에 이제 익산으로 중앙청부로 이제 내려가셨어요. 교화부장으로 이제 내려가시게 됐는데 그곳에서는 또 어떤 또 활동을 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제가 일생을 가만히 보면 자꾸 교화 좀 하고 싶으면 또 교당으로 기관으로 오고 그렇게 됐는데 또 저기 교화 훈련부로 오게 되어서 근데 그때는 오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여기는 기획머리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또 교화부장은 교조원장님 부교무예요. 그래서 이제 뭘 지시하신다든지 또 종법사님 뜻이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실행하는 그런 네. 업무를 하죠. 네. 그래서 그때 종법사님께서 교화단 훈련을 잘 시켜야 예, 예. 교화가 살아난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봐라. 그런 하명이 있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교화부 차장하고 정책연구소 소장하고 또 우리가 교화연구소하고 그게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도 다시 보강을 시키고 네네. 그 훈련을 시킬 것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단장 훈련을 네. 잘 시키도록 전국을 다녔죠. 아,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된 데가 충남 대전교구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집중적으로 단장 훈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그 교구마다 다니면서 시켰어요. 이제 스승님들의 뜻을 잘 전하고 또 교화단이 출가 아들도 교화단을 하는 것처럼 제가 아들도 교화단에서 정의가 건네고 교리도 건네고 애경사도 잘 챙기고 그렇게 해야 서로 끈끈한 정이 묻어나서 교화가 잘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제 교화단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노력들이 현장에서 좀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요? 교화라는 것이 금방 예, 예, 이렇게 예. 뭐 표가 나는 건 아니고 예, 예. 성과가 나는 건 아닌데 네. 그 수원교당 같은 데는 예. 이제 그 나오지 않는 교도님들 입교만 하고 오랫동안 네. 쉬고 있는 휴면 교도 예, 예, 예. 그런 교도들을 10명을 묶어주고 한 단장 중앙 또 한 명, 3명만 주면서 10명을 교화를 시켜봐라. 그렇게 해서 그 단장님이 그게 10명을 교화시켜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보람 있었다. 내가 단장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자신이 생겨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나중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 몇 사람 얘기만 들었죠. 우선 단장님들이 몇 사람 그런 걸 들었지만은 아마 그런 분들이 교당에 많이 살아나면 교화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장 중앙 훈련을 집중적으로 그때 네. 시켰던 또 네. 집중적인 기간이 아니었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져요. 네.
그 중앙총부 교화부장을 역임하신 뒤에 논산교당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 논산교당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아니면 또 이제 그쪽에 가셔서 상황은 또 어떠하셨는지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정년 임기가 2년 남은 상태여서 예, 예, 또 그 후배들이 큰 교당으로 가고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은 좀 규모가 작은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그 전에도 했었는데 예. 예, 그래서 또 총부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네. 논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집은 예, 예. 그전 오선관 교무님이라고 예. 연무 교무님 어머니가 희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 집을 2층 집을 지어서 집은 밖에서 보면 크고 좋은데 교도님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남녀 합해서 12명 아. 법회 나온 사람이 뭐 그러면 15명 이런 정도 나왔죠. 그래서 좀 열악한 상태인데 또 젊은 사람들이라 낮에 법회를 못 보고 저녁 법회를 보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저녁 법회를 보고 네. 또 그 중에 저 멀리 있는 그 할머니 교도들은 밤이라 오지 못하잖아요. 예. 내가 운전을 배웠기는 했지만 예. 장롱 면허라 가서 모셔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음. 좀 그런 게 좀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아. 예, 또 혼자 살다 보니까 회계, 원티스 같은 네. 것도 해야 되고 아. 모든 것을 혼자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또 작은 교당 나름대로 재미도 있어요. 작으면 또 작은 대로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예. 이제 논산을 현직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을 또 하시게 됐는데 그냥 바로 퇴임하지 않으시고 퇴임 후에 이제 자원봉사로 또 교당에 그 이동을 하신 걸로 아는데 또 그 어느 교당으로 가셔서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이제 교구장님께 네. 이제 퇴임이라고 그랬더니 교구장님이 그냥 연장 근무를 하면 어쩌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총부에서 살다 온 사람이 연장 근무하면 안 된다. 그냥 나는 퇴임을 하겠다. 그리고 자원봉사로 갈 수가 있으면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장안교당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장안교당 충남 대전교구니까. 예. 그래서 장안교당으로 자원봉사 하게 됐죠. 아, 그렇게 하셨군요. 그 이제 훈타원님은 교화 현장에서 그 자비, 인정 교화로 이렇게 늘 따뜻하게 이제 임해 오셨는데, 교당 교화를 하시면서 교역자의 자세라고나 할까요? 항상 표준을 삼으셨다면, 예, 어느 곳에 표준을 삼고 교화에 임하셨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무는 지도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낮은 곳에서 교당에 오고 싶은 교당을 만드는 것이 교무인데 교당이 부담 가고 교무가 부담 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당에 오면 행복하고 교당에 와서 교무님을 보면 좋고 또 교당에 와서 교리 공부를 하면 좋고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교당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늘 그런 마음을 가졌죠. 삶과 추억, 이번에는 훈타오님께서 평상시에 소중히 받들고 계신 법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서원을 세우고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숱한 경계와 또 많은 상황에 부딪히면서도 가슴에 새기고 계신 법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그 법문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대공심 법문도 늘 좋아하고 네. 또 제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법문이 인도품의 네. 12장에 있습니다. 네. 봉독을 해주시죠. 예.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도품 12장의 소중한 본문을 이제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계신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출가할 때부터 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나는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건 아니고 늘 이웃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내 가족이 행복할 거고 내 가족이 행복하면 이웃 모두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에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힘든 얘기 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간섭하게 되더라고요. 간섭하고 싶고 그러기는 한데 늘 내가 참 한 발 뒤로 좀 물러서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야 사람과 사람 관계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 같고 더 좋은 그런 관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도품 그 말씀을 제가 늘 좋아합니다. 그 대산종사님 법문 대공심 그 법문을 이제 표준을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예, 받들게 된 또 그런 그 과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출가해서가 네. 하기 전에 예. 아까 동아병원에 근무했다고 그랬죠. 네네. 동아병원에 근무할 때에 공타원 조정권 전권 네, 목사님. 종사님이 네. 편찮으셔서 그곳에 계셨는데 제가 이제 가끔 왜냐하면 그 어른께서 내가 웅봉에서 어린 시절에 네. 그 강습을 나러 가면 그 어른께서 와서 강습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타원님을 알죠. 공타원님께서 너가 엄마가 누구지? 그러시고 이제 그래서 아는데 가끔 인사를 드리고 가는데 한 번은 그 11월인지 12월인지 그때 하여튼 새 법문이 신년 법문이 나오는 때잖아요. 네네네. 12월에. 네네. 근데 그때 대공심 법문을 정국사님께서 이렇게 내리셨어요. 그때 출가하기 전해에. 그걸 보시더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 복회가 양족하라고 하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보시고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어른님들은 법문만 딱 이렇게 네. 듣기, 보기만 하면 네. 저렇게 알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좀 새겼죠. 아, 대공심으로 살면 복회가 양족해지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에 늘 가끔은 내가 크게 비우고 크게 공변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또 이제 훈타원님께서는 교육기관에 또 많이 계셨잖아요. 이제 교육기관에 계시면서 후진들에게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전하신 법문이 있으시다면 또 어떤 법문이 있으실까요? 주로 용품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을 잘 드렸을까, 그런 말을 했을까 싶으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지도교무님께서 네. 용품을 외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지도교무님 누구셨어요? 김형철, 봉타원 김형철 종사님. 예. 근데 지금도 제가 많이 따르거든요. 네. 늘 말씀하셔요. 그거 외워라. 또 이제 정전을 외우라고 물론 하셨지만 그렇게 짧은 글을 외워서 내 것으로 삼으라고. 그래서 저도 그것이 참 좋아서 그때는 막 다 외우잖아요, 학생 때. 예. 그래서 그 본분을 이제 수시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무 출신을 서원하고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경계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기도 하고 갈등도 겪게 되고 하잖아요. 그럴 때 혹시 스승님들께 받든 법문,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법문이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이 있으실까요? 대산상사님 늘 그러셨죠. 네. 목침으로 살아라고 그랬거든요. 송장으로 살아라고. 근데 이제 내 스스로 내가 난 잘났다고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났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른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일생만 목침으로 살아라.
네가 일생만 성장으로 살아라. 그러면 영생은 아주 뭐 진급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영생이 좋을 것이다.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는데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제 훈타오님께서 살아오시면서 이제 후회 없이 살려고 누구나 다 노력은 하지만 뒤돌아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다. 이 부분은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좀 다시 잘 해보고 싶다 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출가도 늦게 했지만 예. 우리가 학년을 올라가면 맞아면 2학년 올라가면 1학년 거 다 알잖아요. 예. 3학년 올라가면 2학년 거 다 알고 예. 그러듯이 지나놓고 보면 열심히 하지 못했다. 정성이 좀 부족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정성스럽게 할 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한 것이 아쉽고 또 후배 제자들을 예. 잘 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잘 그런 사랑해 것도 좀 주셨죠. 그것도 후회스럽죠. 네. 그 전무 출신의 길을 걷다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보람이 아니겠어요. 이제 기쁨, 보람, 유익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생각하시는 가운데 어떤 그 보람을 느끼셨는지요? 인연을 누가 저보러 그래 참 인연이 많다 그러는데 기숙사나 교육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안 거죠. 그래서 우리 교무들을 참 많이 알죠. 예, 그래서 그것이 참 좋다. 어디든지 가면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게. 그 훈타오님께서 앞으로 이제 선진으로서 후진들에게 혹은 앞으로 이 길을 걷고자 서원을 하고 있는 그런 후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왜 이렇게 행복한 걸 사람들은 안 올까 이 길로. 교무님들도 그 자녀들도 이렇게 행복한 길로 이렇게 많이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도움이 된다면 이제 많은 후배들이나 후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이제 남은 여생을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요.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덕성으로 후진들을 양성을 해오시고 또 자비 인정 교화를 통해서 그 현장 교화에서 교화의 꽃을 피워오신 훈타원 안빈순 원로교무님을 모셨습니다. 대산종사님 법문을 받들고 대공심이라는 법문을 표준 삼고 일생을 목침이 되어서 살아라 하신 그 말씀을 표준을 삼고 살아오셨는데요. 그 소중한 법문을 표준을 삼으면서도 그 가운데 안으로 적공하시고 또 밖으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인정교화를 펼치셨는데 그 소중한 삶이 오늘 정말 큰 울림으로 많이 와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더 서원을 이제 세우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이 훈타오님의 삶과 그리고 표준이 되는 그 일생을 받들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aw you in heaven, would it be the same if I saw you in heaven? I must be strong and carry on, 'cause I know I don't belong here in heaven.
I saw you in heaven, would you help me stand? If I saw you in heaven, I'll find my way through night and day, 'cause I know I just can't stay here in heaven.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